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나훈아의 테스형 이야기 이어서 해볼 텐데요. 처음에 테스형 노래가 나왔을 때는 테스형이 뭘까? 뭐지? 그게 뭐야? 이랬는데 지금은 다 아시죠? 나훈아 덕분에 생긴 소크라테스의 애칭입니다. 테스형. 예. 저는 오늘 좀 생뚱맞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훈아가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럴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둘 다 말을 잘하죠. 소크라테스는 웅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복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 때문에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맞아요. 재판에서 사형이 내려졌죠. 예. 감옥에서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독약을 마셨죠.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 어떤 철학자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심원이 500명이었는데 360명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280명만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220명은 무죄를 선택했고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가 변론을 펼치고 나자 360명이 유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따박따박 대답을 너무 잘해서 측은한 마음이 싹 사라진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220명이 무죄를 선택했는데 변론을 듣고 오히려 360명이나 유죄를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을 해도 죽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말을 너무 잘해도 위험합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심지어 글과 말을 비교하면서 말이 훨씬 훌륭한 소통의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이 말보다 무책임하고 살아있는 정신의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데는 말이 더 훌륭하다. 그리고 말은 위조의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말보다 글이 더 위조의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근데 이게 기술적 관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문서의 양도 충분하지 않고 기억에서 구술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네. 이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또렷한 흔적을 남긴 사람은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개성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말 실력도 개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키케로의 수사법은 2000년 동안 서양에서 말하기의 표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키케로에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분의 설명 그래요. 어조의 변화, 말의 리듬, 그리고 적절한 손동작, 눈썹의 움직임 하나까지 염두에 둔 표정 변화,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주변을 살살 거닐다가 갑자기 한두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인상을 찡그리는 액센트를 줘야 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비유도 적절하게 쓰고요. 간간히 이제 웃길 줄 알아야 되고 감정에 호소하는 법에도 서툴지 않아야 대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뭔가 비언어적인 기법에 능한 분이셨네요. 그죠? 예. 키케로의 웅변을 지금 재현해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나 영화, 영상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소크라테스의 모습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 저는 스티브 잡스가 샘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 프리젠테이션의 달인이었죠. 네. 키케로가 설명하는 웅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스티브 잡스가 저는 연상되거든요. 그리고 키케로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계승자였다면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이분이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기술을 모두 주겠다 하는 말을 남겼죠. 네. 어쨌든 세 사람 합쳐서 모두 말쟁이 학파였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나훈아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표정이나 말의 강약, 언변의 기술은 나훈아도 키케로 못지않잖아요. 저는 나훈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 부를 만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유산을 이어받았다기보다는 그 무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은 말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중들과의 교감을 정말 잘하죠. 네. 그래서 저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말의 정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한다. 이것 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네. 소크라테스는 도망갈 수 있었는데 자기 철학과 신임을 꺾지 않았죠. 네. 스티브 잡스도 일방적인 성격과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암에 걸렸을 때 가족들의 끈질긴 요청을 뿌리치고 자연요법에 매달렸죠.
그리고 또 나훈아도 자기 주장이 강한 건 뭐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한단하는 분이어서 예전에 기자회견장에서 딱 5분만 이렇게 외쳤을 때 전 국민이 긴장했죠. 어찌됐든 세 분 모두 배짱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분들이죠. 예. 그렇죠. 이 소크라테스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분이 죽음 앞에서 느낀 감정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어리석은 대중에 대한 실망 혹은 절망이겠죠. 그는 이 민주주의는 인류가 구현한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는 명제에 자신의 죽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수의 결정은 언제나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민주주의보다는 소수의 철인이 지배하는 철인 정치가 옳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찌 보면 그 절망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었네요. 그렇죠. 저는 소크라테스가 철학 때문에 목숨을 버린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분이 던진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다수결을 통해서 저지른 실수는 수없이 많았거든요. 다수결의 힘을 빌어 전제정으로 치달은 사례가 많았죠.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권자가 국민에 군림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전제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 그리고 공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정치적 공간을 메마르지 않게 만드는 시민 정신과 그 시민들의 활동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훈아의 말대로 나라를 지키는 건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나훈아 역시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예술가로서 터득한 말이라는 무기로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둘 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한 인물인데 너무나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나훈아 씨가 테스형이라고 부른 게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의 어려움을 죽음으로 보여줬다면 나훈아는 이 시대에 말로 민주주의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나훈아가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가? 예, 저도 오늘 김광원 기자 이야기를 들으니 충분히 부를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자와 예술가 사이에도 공통점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표현하는 직업이니까 분명히 공통점이 있죠. 맞아요. 각 시대의 예술가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